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에도 저희가 정말 많은 사건과 네. 또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또 월요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번째 기소가 있었고요. 또 오늘은 역사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네. 참 저희들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장로님 먼저 우리 네.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4번째 기소에 이어서 또 5번째가 가능하다는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한번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맨하튼 지역 지방 검찰에 의해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검찰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고 네네. 이번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폴턴 카운티에 있는 민주당 소속의 검찰총장이 사실은 세 번째 바이든 법무부가 검찰이 한 기소 내용과 비슷한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으로 네. 또 한 번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4번의 기소를 당하고 기소한 그 항목을 내 기소에 된 항목들을 다 대보면은 90개가 넘고 다 유죄가 되면은 한 700년이 넘는 기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네. 한 번도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혹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를 당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소를 당하는 그래서 참 말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이 조지아 이것도 역시 이제 지난 대선에 관련해서 트럼프의 행동 혹은 트럼프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의 행동 뭐 이런 사람들에서 총 19명인가 18명인가를 한꺼번에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출두해라. 그래서 범죄자 같이 사진도 찍고 먹새하시러 오죠. 네네네.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고 아마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humiliate 이 장피를 주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만큼 상당히 민주당은 트럼프를 굉장히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오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알려지기는 최근에까지도 사석에서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한 언론 이번 주에 소식이 나온 후에 한 언론이 한 시민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입니까? 네.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저는 기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 후보에게 투표를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농담이겠죠. 네. 그러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게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고 이것은 내용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트윗한 거 네. 혹은 뭐 이렇게 발언한 거 뭐 이렇게 그런 것 제가 지난번에 했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네, 그런 위협받는. 기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4번째도 이제 똑같은 거의 3번째의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연방 검찰의 기소와 거의 동일한 그리고 하다못해 과거에 마피아 같은 그런 범죄단체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을 끌어다가 억지로 적용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적용이 될 수 없는 법을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은 이것은 좀 너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지방검찰로서는 좀 너무 무리하게 이 연방법에 관련된 것을 네. 지방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후보로 계속 한다 그러면은 캠페인하는 시간보다는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장로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장래의 비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대선의 구도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과거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
과에 의한 트럼프와 바이든 이 모든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법으로 기소하고 또 탄핵한다 그러고 또 지난 과거 지금 대통령 선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대선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들어요. 아마 그 민주당 측의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의 그 선거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지난 3년 반 거의 한 2년 반 네.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해온 그런 공적을 가지고 그 캠페인을 하고 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 역시 트럼프를 이슈 삼아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노령이라서 활발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 같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제 캠페인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트럼프도 돌아가지 못하게 꽉 묶고 들는 것이 아닌가. 재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가 아직 뭐 재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법률 변호사 비용으로 4천만 불을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이제 그만큼 파산될 것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던데. 파산은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재무적인 파이낸셜 그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기소된 18명 그분들도 그 변호할 만한 그 변호비를 대려고 그러면 엄청난 자신의 그 재산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그분들 가운데서는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정말 굉장히 정말 집안이 파산이 나는 이제 그런 한번 이제 그것이 옳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검찰에 한번 정부에서 기소를 당하게 되면은 재판을 거치게 되면은 엄청난 재산을 써야 되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대선은 참 이상한 대선이다. 정말 그 바이든과 민주당의 전략대로 트럼프에게만 하다 끝나는 대선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제가 방송한 것 같이 그런데 과연 바이든과 트럼프가 내년 대선 그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뉴스를 바라봐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좀 신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을 또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심하게 지금 이제 5번째 기소도 가능한가라고 제가 이제 네. 그 제목에 붙여놨는데 이번 주에 조지아주에서 4번째 기소가 되니까 아리조나 주지사가 똑같이 지난 대선에 관련해서 우리 주도 트럼프를 기소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언을 5번째도 가능하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물론 의미는 없죠. 사실 그냥 하나 이제 미국에서는 있지 않아야 하는 삼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그 정치적인 적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더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도리어 민주당과 바이든에게는 더 안 좋은 네. 악영향을 주는 그런 그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실 때 트럼프 3번째 기소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는데 예. 그 이유가 사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왜 4번째 기소도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소 4번씩이나 기소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정부 검찰이거나 혹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혹은 지지하는 그 지방 검사들이 이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대선을 마치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네. 그리고 한 발언들 그에 대한 트윗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놓았던 그런 입장문들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볼 때는 물론 이제 지난 대선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선거가 있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수사기관이 확신을 그 수사를 해서 네. 결과를 내야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는 특히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갑자기 각 주들의 그 선거법을 바꾸어서 그 새로운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좀 과거의 투표 그 선거에서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정황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정투표가 있었던 면은 보이는데 그것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아, 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진 것은 그 여러 각 주에서 선거법을 바꾸면서 우편 투표로 가고 그러면서 투표지를 다른 제3자가 걷어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많이 여러 주들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대책 그 전략을 민주당은 확실히 세우고 있었고 공화당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네. 면에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캠페인의 실수가 아닌가 실패가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트럼프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죠. 내가 왜 졌나. 특히 바이든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졌나. 민주당 내에서도 인기 없는 사람에게 특히 나는 지난 4년 동안 경제나 모든 면에서 큰 공적을 남기고 외교에서도 큰 공적을 남기고 그랬는데 내가 져야 할 이유가 없는 데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rigged election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짜놓은 그런 혹은 부정이 있는 그런 일렉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고 과거의 민주당 그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엘 고어라든지 여러 개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됐지만은 조지아주의 지난 두 선거에서 주지사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가 질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지지 않았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거는 엉터리 선거다. 라면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트윗이나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범죄화시키는 그런 기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가장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야 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Freedom of speech.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표현하죠. 설교한 네. 것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네네. 많이 설교가 이제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범죄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표현의 표현을 그것을 너희는 잘못됐다. 그건 혐오주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범죄화시키고 정부가 기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정부가 미국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기소들 내용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그분이 생각한 것 혹은 그분이 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만일 첫 선거에서 혹은 이제 어필스 코트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네. 그런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네.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뒤집어진다. 네, 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된다.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해 한 사람들이고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유권자로서 알아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기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TV 중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방 법원에서는 TV 중계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지아 주에 있는 지방 카운티에 있는 어터니 제너럴이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주에서. 조지아 주 정부에서는 네. 이제 그 텔레바이즈 이 TV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기소를 당한 분들이 이 재판을 연방 법원으로 이제 옮기려고. 왜냐하면 지금 기소하는 내용도 보면은 네. 연방법을 끌다가 첫 번째 맨하탄에 있는 그 지방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방검찰이면서도 연방법을 억지로 끌어다가 기소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이제 맨하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폴턴 카운티도 굉장히 민주당의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더 비율이 더 많은 그런 네.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사람 아닙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러게요.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네, 네. 확실히 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애매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분명히 그 배심원 재판에서는 영향을 미치겠죠. 부정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TV를 통해서 공짜로 공짜로 캠페인하는 거죠. 계속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겠죠. 아, 또 그런 또 내용들이 있군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트럼프 기소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예. 저희가 또 광복절도 지났기 때문에 그 그렇죠. 얘기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가 8.15가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오면서도 이제 그 새 정상이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의 독립, 한국의 광복 그걸 보면서 미국의 독립 이런 것도 많이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이 1919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은 1945년에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2차 대전을 끝내줬기 때문에 한국이 그 광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불과 5년 후에 이 소련과 북한이 일으킨 그 전쟁을 한반도에 있는 전쟁을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3만 5천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한 네. 그래서 피로 한국을 지켜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많은 빚을 지었고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굉장히 우리에서는 또 중요하고 특히 지금같이 중국이 바로 옆에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난 정권이 그 반미 혹은 반일 정책을 쓰면서 중국 친중적인 정책을 썼는데도 도리어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에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정치를 안 하던 분이니까 아니 네. 이분이 정치성이 뭘까 보수일까 진보일까 정말 아무도 좀 네. 그 애매해서요.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과거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가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그 현명한 그 판단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세 나라가 그 동맹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특히 일본과 동맹을 다시 확인하는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두고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삼국이. 그래서 세 나라의 정상이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스에서 오늘 모여서 다시 정상회의를 하고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앞으로 그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모든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대처를 같이 의논해서 해나가겠다. 이러한 그 동맹을 다시 확인하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이제 외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한국이 지난 정권에서 그 반미 친중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보면서 뭐 거의 다 그냥 이제 내버려 두다시피 했죠. 그리고 사실은 뭐 미국은 일본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좀 그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번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확실하게 동맹을 다시 확인한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근데 그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3국 정상이 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거 보니까 중국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자제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오늘 사실 기자들이 그 질문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국의 위안부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일본 내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그 염려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주 그 앞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그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확인을 해봐야 할 만한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다행스럽다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미일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사실 뉴스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참 앞으로 이 한미일 관계가 저희 한국에 또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다 아무래도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그렇죠. 그리고 네네. 한국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네. 공산주의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공동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죠. 한국이 그 지난 정권에서 보면은 그 반미 친중하면서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이제 좀 무시를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한국의 박진 그 외무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이 참 그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은 참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사실 정치 얘기나 또 아니면 이런 국제 얘기들을 예. 저희가 왜 하는지가 되게 글쎄 중요한 것 말이에요. 같아요, 장로님. 왜 보건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저도 장로님. 사실 그래서 네. 이 방송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 1년 이상 제가 이제 좀 사양을 했는데 사실 그 보건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런 이런 내용에 언급하는 뉴스 외에는 별로 이렇게 언급하는 그 방송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 양 정당이 있지만은 한 정당이 지금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당이 미국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정말 그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방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또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정치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그리고 좀 뭐 복잡하기도 하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정말 좀 귀찮은 그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정치는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자유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파괴되고 이런 내용은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파괴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해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미국을 끌어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진보적으로 가는 혹은 좌측으로 가는 정당들은 보면은 자꾸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이슈로 끌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좀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미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선택하고 유권자로서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선 행보 이 캠페인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팍스 그 채널에서 그 공화당의 후보들 8명을 상대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죠. 네네. 근데 뭐 민주당은 토론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출마한 사람들도 거의 없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외에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이든 네. 대통령이 계속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쪽에는 이제 거의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그 전 대통령 트럼프를 포함해서 많은 14명인가가 출마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그 다음 주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그 부합한 후보들이 지금 8명인가 되는데 네.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자기가 그 참석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뭐 압도적으로 1위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참석해봐야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 그죠. 잃을 것이 많아도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큰 기회죠. 특히 한 번도 이 선거에 출마해보지 않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큰 이제 그 기회인데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면면을 보면은 다음 주에 그 토론회를 보실 거면은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있고 네. 그분은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스캇이라고 흑인 남성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인데 의원. 지난번에 네. 이제 말씀드렸죠. 신앙심이 굉장히 네. 크리스천이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흑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 주지사인 니키 헤일리 이분은 생기기는 백인같이 생기는데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2세 이민자이고 이분도 출마했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이분이 지금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은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티라고 그 뉴저지 전 주지사 네. 좀 뚱뚱하게 생긴 분 있죠.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트럼프 저격자로 나온 것 같아요. 저격수 나와서 네. 아마 트럼프를 그 토론회 기간 때에도 심하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벡 라마스와미 네. 예, 그분이 이제 인도계 2세 그 이민자인데 이분은 지금 올해 나이가 38. 지금까지 젊네요. 예,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한 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근데 제가 이 친구의 그 발언하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신선해요. 똑똑하고 네. 우선 이분이 이제 38이지만은 그 자기 아버지는 그 엔지니어였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니었고 중산층에 있는 부모를 도섬에도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회사를 하나 제약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크게 벌고 그리고 이제 그 헤지 펀드 하는 인베스트 회사도 차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이 뭐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금수저도 자수성가? 아닌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큰 부를 이룬 네. 이런 친구고 굉장히 똑똑하고 신선하고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침착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이 선거판이 대선 선거판이 모든 후보가 이렇게 뭘 어떤 서로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난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원래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개혁할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혁명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의 건국 정신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다음 주에 주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